자, 감정평가 3방식인데 3방식은 1월달, 2월달 수업을 참고하시고요. 다만 3방식 중에서 수익하는 법은 아웃라인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걸 조금만 보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수익하는 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는요. 509페이지입니다. 509페이지. 자, 509페이지 보시면 수익 방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수익 방식은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수익 환원법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인데요. 대표적인 물건, 수익 방식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물건은 광산, 어장 또는 어업권입니다. 그리고 네모되어 있죠. 얘가 출제가 많이 되었거든요. 적으면서 기억하자. 자, 얘가요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등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시험은 자, 무형자산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영업권이 있죠. 권리금, 영업권. 이렇게도 출제됩니다. 따라서 영업권 또는 무형자산은 바로 수익 방식, 수익 환원법으로 가격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오늘 날씨가 조금 비도 오고 좀 날씨가 흐리잖아요. 오늘 같은 날 좀 흐린 날씨입니다. 비도 살짝 오고. 이런 날 여러분들이 저녁에 자 따로 회식을 한다면요. 고기를 드시고 싶어요? 회를 드시고 싶어요? 아무래도 고기죠. 그죠? 근데 암기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회를 먹도록 해요. 회. 회를 먹으려면 횟집에 가죠. 횟집에. 횟집에 갑니다. 횟집에 가니까 광어회가 무수히 많아요. 광어회가 무수히 많다. 남겨야 되겠네. 광어회가 무수히 많다. 해서 광어, 무수 하게 되면 답이 나왔네요. 광어회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따라서 광어회가 무수히 많대. 광어, 무수 하게 되면 수익 환원법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떠올리시고요. 그러면 자 아래 보니까 공식이 나와요. 강의 노트. 수익 가격 P 이꼴 분자분모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입니다. 자, 이 공식에서 여러분 시험은요 다 알 필요가 없고요. 특히 환원율 얘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얘는 놓치지 말고 공부하시면 돼요. 책에 있는 것만. 그리고 여기에다가 숫자를 넣어준다. 숫자 넣으면 계산 문제가 돼서 수익 가격 구하시오. 요거 구하는 계산 문제. 얘도 언제나 A급입니다. 그래서 수익하는 법 하게 되면 요거 두 개만 잘 하시면 돼. 그 얘가 이제 반복해서 나오니까. 환원율하고요. 수익 가격 구하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오늘 강의에서는 따로 환원율 하게 되면 또 설명이 또 있죠. 네모 두 개. 얘도 여러 번 났기 때문에 쓰면서 꼭 네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자, 첫 단어가 바로 자본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회수입니다. 환원율 이꼴 자본수익률 플러스 자본회수율이다. 그러면 자본수익률과 똑같은 말이 얘가 바로 할인율이 되고요. 자본회수율과 똑같은 말이 바로 상각률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이론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구나. 근데 우리 시험 문제로 이렇게 잘 묻거든요. 이렇게 잘 묻어요. 환원율은 할인율 플러스 자본 회수율 이렇게 잘 묻습니다. 그러면 요거 통해서 간단히 문제 확인해 봐요. 문제 봅니다. 그러면 오늘 프린트 중에서 예제, 기출 확인 지문 보시면요. 문제가 많죠. 자, 14번 계산 문제. 자, 14번 봅니다. 14번. 자, 한참 오래전에 나왔죠. 13회 때. 문제 봅니다. 연간 예상 총수익은 100만 원. 예상 총비용은 30만 원이다. 여기까지. 자, 총수익 얼마예요? 100만 원. 총비용 얼마? 30만 원. 순수익 얼마? 70만 원. 순수익 70만 원입니다. 간단하지. 총수익 빼기 총비용은 70만 원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연간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이 각각 5%, 2% 나왔죠? 할인율과 자본 회수율 이렇게 나오잖아. 할인율이 몇 프로? 5%. 자본 회수율이 몇 프로? 2%. 더하면 환원율이네요. 합하니까 몇 프로? 7%. 다 풀었네요. 따라서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이 되면 70만 원 나누기 0.07 정답 1,000만 원입니다. 정답 1,000만 원. 그래서 우리 지금 항상 어떻게 묻더라? 할인율과 자본회수율 이렇게 자료를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순수익은요. 100만 원 빼기 31회가 순수익 70만 원 나왔다. 요즘은요. 이런 자료 잘 안 줍니다. 순수익은 어떻게 주느냐? 순수익은요. 연한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먼저 가능소득에서 공실과 불량부채 빼고 기타 소득 더하고 여기까지가 유효조수득. 이제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합니다. 그래서 경비 빼면 순. 얘가 바로 순수익입니다. 요거. 따라서 우리 계산 문제는요. 이렇게 쉽게 안 주고 순수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다 숫자를 가능소득 얼마, 공실 얼마, 기타 얼마, 경비 얼마 해서 얘를 직접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까지 순수익 구하는 거 얘를요. 빨리빨리 풀어야 되고 얘가 항상 A급입니다. 참고로 수익하는 법 요거하고 요거 있죠.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빼고 다 나왔어요. 빼고. 올해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세요. 얘를 묻든지 얘를 묻든지. 올해는 수입 방식은 한 문제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환원율 하게 되면 강의 노트 보시면 자, 환원율 구하는 방법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도 1, 2열 과정에서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어요. 5가지. 그리고 5가지가 자, 시조가 12개 있대. 12개를 영어로 뭐 12. 또 첫자 보게 되면 뭐지? 시조 12. 그래서 시조가 12개 있다. 시조 12. 시조 12 그대로 나옵니다. 환원율 구하는 방법. 다섯 가지가 시조 12입니다. 얘가요, 교재 보시면, 교재. 자, 시조 12 다섯 가지가 우리 교재는 511페이지요. 511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괄호 4번이 있죠. 환원율 산정 방법.
자, 1번부터 5번까지가 그대로 시조 투엘본의 시장추주법, 2번 조성법, 3번 다음 페이지 투자결합법, 4번 에르더법, 5번 부채감당법입니다. 여기까지 1월달 설명을 드렸습니다. 1월달 지난 과정. 그래서 시조 12 5가지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다음 여기서 환원율 구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내구성 분해 방법. 엉뚱한 단어 한 개 찾기가 쉽습니다. 이러면 점수를 그냥 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 과정은요. 시조 12까지만 있다는 것만 보시고 이번 과정은요, 얘가 뭔지 하나씩 기본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기본 내용 묻게 되면 일단 우리 시험은요, 중급 수준 이상입니다. 문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도 묻기 때문에 이제부터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각각 뭔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조 투 엘부 중에서 3번과 5번입니다. 투자결합법, 이거 계산 문제. 조성법 계산 문제. 얘는요,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웬만하면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 계산 문제는요, 시조 2L부 중에서 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 얘만 줄 때가 아니에요, 얘만. 그럼 지금부터 시조 2L부를 간단히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추적법은 결론. 얘는요, 틀린 답이 안 나와. 그냥 나오면 패스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보겠다면요, 제목 해석이요. 환원율을 시장에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게 전부 답니다. 그러면 볼까요? 앞에서 P 이꼴 R분 A입니다. 얘가 R이 돼요. 순수익은 A가 됩니다. P 이꼴 R분의 A. 얘를요, 요거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이항시키면 돼요. 바꿔주면요, R 이꼴 B분의 A가 되지. 그러면 환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시장 추수법인데 그냥 이런 식이 안 나와요. 말 그대로 환원율을 시장에서 이렇게 뽑아내더라. 시장 추수법. 그래서 시험에 틀린 답 절대 안 나옵니다. 패스합니다. 두 번째, 조성법. 조성법은요, 원리를 보게 되면 교재 보세요. 조성법은 512페이지 한 장 넘기니까 네모 공식이 있죠, 네모. 공식. 환원율 이꼴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이다. 이렇게. 자, 환원율 이꼴 순수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이다. 조성법과 똑같은 말이 요소 구성법입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서 조성법만 나왔다면 순수 이율 플러스 위험률인데 위험에다가 힘을 박쳐요. 핵심은 위험. 그러니까 환원율에 위험이 상세히 반영된 것이 무슨 법? 조성법이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위험을 반영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에서 자, 요구 수익률 들어보셨죠?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입니다.
얘는요, 무더하기 무엇이다?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죠.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이다. 얘는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위험률이 같은 말로 순수율입니다. 같아요. 위험 할증률이 바로 위험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성법은요, 요것인 원리에서 그대로 환원율을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거는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거는 수익이 또 커지더라.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원리에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 환원을 가져온 것이 바로 조성법이다. 그래서 바로 위험이 반영시킨 것이 바로 조성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문에서 위험을 반영했다 하게 되면 조성법을 바로 연결하시면 돼요. 공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 내려가요. 투자결합법은 책을 보니까 기업번 물리적 투자결합법, 미연번요 금융적 트래픽이다. 두 개 나오죠. 얘가 뭡니까? 계산 문제.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기업번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둘 다 공식이 복잡하게 나와요. 둘 다 알면 좋겠지만 우리 시험은요, 얘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공식은 요것만큼은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계산 문제 반드시 대비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어떻게 비교하느냐. 강의 노트에 설명 다 되어 있죠.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보시면 부동산 가격 이꼴 토지 더하기 건물이다. 금융적은요. 부동산 가격이 이꼴 지분 더하기 저당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얘가 뭘 말하느냐. 예를 들어 볼게요. 얘만 따라오세요. 예를 들면 자, 복합부동산이 있는데 땅값 얼마? 3억. 건물 가격 얼마? 2억이다. 불러주세요. 전체 합 얼마? 5억이죠. 얘가 이겁니다. 토지 가격 얼마? 3억. 건물 가격 얼마? 2억. 합하니까 전체 가격 얼마 나온다? 5억이 나온다. 물리적으로 토지랑 건물 가격이 합치니까 전체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에서 환원을 만든 것이 바로 물리적 투자결합법입니다. 다시. 전체 5억이죠. 5억이잖아요. 5억인데 이때 5억 중에서 내 돈, 지분. 내 돈이 2억이다. 은행에서 저당, 대출 3억 빌렸다. 합 얼마? 5억 맞죠? 이렇게 또 성립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분하고 저당 돼도 전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얼마? 2억. 저당이 얼마? 3억. 그래도 5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같은 가격이 둘 다 5억인데 물리적으로 토지와 건물 합해도 5억이 나와요. 지분과 저당 합해도 5억이 나와 이 말입니다. 논리가 이제 이렇게 물리적 부분하고 금융적 부분하고 구분해서 나눈 것이 바로 두 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기본서나 강의도 보게 되면 공식이 나와. 공식은 일단 나왔기 때문에 공식까지 출시되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데요. 좀 복잡해요. 물리적 투자법은 토지 가격 구성비 곱하기 토지의 환원율입니다. 다음에 관로 건물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의 환원율입니다. 그러면 전체 환원율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되게 복잡하네. 골치 아프다 하지 마시고요. 얘는 이제 몇 번 출시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출시되었어요. 가능한 연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얘는요, 구분하자. 생각보다 쉬워요. 왼쪽 가을로 단어 2개, 오른쪽 단어 2개. 공통점은요, 왼쪽은 뭐지? 토지. 오른쪽은 뭐지? 건물. 그럼 한눈에 보이거든요. 토지, 건물. 이러면 공식 바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뭐지? 토지 나지? 토지. 오른쪽은 뭐지? 건물. 토지, 건물. 자, 이렇게 가중 평줄 구한다. 공식은 이제 토지, 건물이다. 토지, 건물. 이렇게 하시면 공식이 빨리 떠올라요. 그럼 이제 계산 문제는요, 시험을 일일이 줍니다. 얘가 얼마, 숫자를 다 주거든. 줍니다. 여기다가 숫자만 차서 넣어주면 환원이 납니다. 계산 문제. 토지, 건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서 기본 수업 확인, 교재 보세요. 512페이지. 기업번, 물리적 투자계략법은 한둘 밑줄하세요. 왜? 출시되었으니까. 밑줄하세요. 소득을 창출하는 능력은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며 분리할 수 있다. 밑줄하시고 있다 동그라미. 자, 시판 보세요. 지금 밑줄 친 게 토지와 건물로 분리했고 합하니까 오기 나왔잖아. 공식보다라도 왼쪽은 토지, 오른쪽은 건물,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고 있다 나왔습니다. 공식을 풀어서 한 거예요. 우리 시험은요, 분리할 수 없다 틀린 말 과거에 수치되었거든요. 분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분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구분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금융적 토라계법은요, 다시 공식 봅니다. 교재랑 강의 노트가 똑같아요.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배당률 다음에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러면 전체 환원율이 나옵니다. 얘도 언뜻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또 공통점 보게 되면 갈라가 2개네. 2개인데, 왼쪽은 지분이 나고, 오른쪽은 저당이 나와. 왼쪽은 뭐지? 지분. 오른쪽은 뭐지? 저당. 따라서, 왼쪽은 지분. 오른쪽은 저당. 지분, 저당. 숫자만 4개 넣어주면 정답이 무조건 나오거든요. 공식만 알아버리면 어렵지 않게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지분, 저당입니다. 공식 설명드릴 거예요. 이때 예를 보게 되면 책을 봅니다. 교재 보시면 니은번 금융적 투자계략법은요, 한 줄 밑줄 하세요. 그대로 출시됐기 때문에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 요구 수익률이 서로 다르고 밑줄 다르고 동그라미 다르고 적으세요. 다르고 위에다가 동일하고 동일 X 얘는요 2번 나왔거든요. 다르고 양자를 다른 것이지 동일하다면 틀린 말입니다. 다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다시 지분 저당인데요. 이때 요 뒤에 단어 있죠. 요거 뒤에 단어. 얘가 바로 각각 얘가 바로 요거 수익률. 뒤에 단어가 바로 요거 수익률입니다. 요거 수익률. 그럼 잘 보세요. 자, 먼저 뒤에는 뭐지? 저당. 저당은 누굽니까? 은행이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이자 얼마 내? 은행은 최소한 이자를 얼마 내라고? 최소한 이자를 요구할 겁니다. 은행의 요구 수익률입니다. 얘는요, 지분 투자자, 개인. 개인이 내 돈 투자하면요, 내 돈 갖고 상가를 샀다. 내 돈 갖고 주식을 샀다. 그러면 개인의 요구 수익은요, 양자는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달라요. 은행에 요구하는 이자수익은 보통 뭐 4%, 5% 또는 5% 되겠지. 내 돈 투자하면요,
이때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옵니다. 한 10% 정도 또는 20%라든지. 그러니까 얘는요 절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내가 뭐지? 동일하다 틀린 말이고 양자의 앞에 거랑 뒤에 거는 요것은 당연히 다르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다 요거 수익과 정사 요소는 당연히 다르다. 절대 거의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르다는 말입니다. 요즘은도 미주 쳤잖아요. 얘도 시험은 지문 잘 나와요. 투자계산법 보았고 세 번째, 네 번째 에르더법. 자, 에르더법은요. 집 한번 볼까요? 얘는 저는 설명을 가급적 안 하고 싶어요. 얘는 수학을 치면요. 미분적분 한참 들어가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출제위원들도 얘를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복잡하거든요. 출제가 어려워요. 다만, 자, 책을 보자면 책.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자, 교재 보니까 에르더법은요, 기업번 밑에 화살표 찾으셨죠? 화살표. 요거 한 줄만 밑줄 아세요? 에르더법은 세전 동그라미. 세전 현금 수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득세가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고 밑줄. 요것만 아시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것만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떤 현금 수지? 세전. 강의 노트 보시면 네모나 있죠?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네모나 있죠? 이렇게. 땡땡. 네모. 네모가 바로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를 기준한다. 얘가 뭐냐면요. 세전. 잘 보세요. 칠방법입니다. 수익하는 법은요. 항상 기준이 뭡니까? 순수익이지, 순수익. 순수익. 그러니까 쭉 넘어가다가 경비 빼니까 순수익 나왔잖아요. 항상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다시 여기서 경비 빼고 빚값자. 부채 서비스. 빚 갚으면 세전이 나와. 세전 맞죠? 에르더법은 얘가 무슨 법? 에르더법이야. 에르더법. 에르더법은 순수익이 아니고 이 순수익이 아니고 뭐 세전 현금수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뭐 세금 빼면 세후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수익하는 법이고 에르더법은요 세전 요거 기준이거든요. 세전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없다. 세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래서 에르더법은 기준소득이 세전 현금 수지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세금 효과 관계없다. 그래서 강의 노트에 자 세전 기준이니까 화살표 세금 X 돼 있잖아요. 세금과 거리가 멀어요. 세금을 고려한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에르더법 나왔다면 딱 요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 시험은 요거 이상은 안 나와요. 세금하고 관계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 부채 감당법은 강의 노트 공식 나와 있죠. 환원율 이꼴 단어 3개. 출시됐습니다. 예. 출시된 건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요거 3번, 5번. 공식은 환원율 이꼴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나와요. 단어 3개. 그래서 출시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도요 아는 게 좋아요. 참고로 여러분들은요 이 공식 안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당히 잘하시는 거야. 다른 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요 내용 있잖아요. 꿈도 못 꿔요. 그냥 골치 아파 다 패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출제가 된 것만큼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착답은 단어 3개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자. 얘는요 말만 조금 더듬어주면 돼요. 부저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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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저저. 말을 조금 더듬어주자. 부저저 하시면 답이 나와요. 그럼 얘는 숫자만 넣어주면 돼. 부채 감당률이 1.5다. 숫자 주거든요. 은행의 융자 비율, 저당 비율이 60%다. 0.6.
정상수가 뭐 8%다. 8%. 그럼 다 곱해주면 답이 나오지. 얼마나 간단합니까? 부저저. 이런 계산 문제는요. 놔주면 좋아요. 왜? 부저저만 찾아서 넣어주면 되니까. 자, 결론 한 번 더 생각해보면 환원을 하게 되면요. 시조, 투, 엘보 5가지가 제목만 묻게 되면 점수를 그냥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안에 거 다 묻게 되면 이제부터 그거 문제 어려워요. 어려운데 우리 계산 문제는요. 물리적 투결법 요거, 그다음에 부저저 요거만큼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얘가 더 많이 나왔어. 그래서 요거 2개만큼은 기출 나왔기 때문에 요까지는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준비가 돼요. 토지, 건물, 그리고 부저저 여기까지는 이미 출제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충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 교재 보시면 534페이지입니다. 534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거의 한 문제가 매년마다 나온다고 보세요. 매년마다. 자, 얘도요.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상당히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부담은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의 노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왜 부담이 되는가 하면요. 부산가격 공시 관련 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법, 령, 규칙이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직가공시법, 여기 법 자체가 감정평가사는요. 2차 과목이 한 과목입니다. 분량 엄청납니다. 이걸 전부 다 알아가면 책이 한 권인데요. 책이 한 권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기본 틀만 잡으시고 나머지는요. 깊이 있는 세세한 부분들은 불가항력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여기서 문제가 5번쯤 나면요. 한 4번은요. 기본 틀에서 뭐래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한 번은요. 더 어렵게 됩니다. 이것 뽑아 여기서 법연교실에서 부석을 뽑아내버리면 손도 못 대거든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파악해서 기본을 못 나게 되면 덕지면 수월한 거고 이것저것 다 뽑아내는 순간에는 너무 어렵고 상급 문제가 되거든요. 이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 기본 틀을 잡아주시면서 틀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기본 틀에서 그러시면 거의가 한 70% 정도는 문제가 다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잡으면서 여러분이 내용을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어요. 그 기본 틀이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 나옵니다. 노트 그대로 보시면 돼요. 크게 2가지죠. 1번 토지 가격, 2번 주택 가격. 두 가지입니다. 다시 토지 가격은 2가지가 있죠. 표준지하고 개별지가. 즉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줄여서 표준지가 돼요.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줄여서 개별지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2가지입니다. 결론은요.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개별지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국에 필지가 약 3,300만 개쯤 되거든요. 필지가요.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한 50만 개 정도. 네.
보시면 1, 2%밖에 안 되겠네요. 그 정도가 대표적인 표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지는요, 전국의 모든 필지를 대표한다. 얘는 바로 대표한다. 대표성을 띤 필지가 돼요. 대표성 있는 필지다. 이로부터 자, 전부 다 수많은 개별지가라고 하게 됩니다. 이때 표준지는 누가 구하느냐? 감정평가사가요. 얘는 감정평가사예요. 평가사가 전부 다 평가합니다. 개별공시가는 평가사가 아니고 누가? 공무원. 구청의 공무원입니다. 구청의 공무원들이 개별지가를 구합니다. 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하게 되면 자, 이 표준지로부터 공무원들은요 여러 표를 비교합니다. 이때 표가 뭐죠? 바로 토지가격 비준표예요. 토지가격 비준표다. 표준지하고 이 토의 비준표를 서로 대조해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하나의 개별 공식을 뽑아내는 거예요. 얘를 줄여가지고요 지가 비준표 이렇게 불러요. 지가 비준표. 지가 비준표. 그래서 항상 모든 토지가격은 표준지로부터 개별지가를 구한다. 누가? 공무원이에요. 이런 원리가 됩니다. 다음에 주택가격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두 가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계속해서 단독주택 가격은 또 종류가 두 가지 있죠. 그대로 뭐 표준하고 개별입니다. 표준주택 가격. 얘는 누가? 평가사가. 이로부터 뭘 구하더라? 바로 개별주택 가격입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이때는 이제 표준주택 가격에서 마찬가지로 주택 가격 비준표가 나와요. 예를 비교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개별주택 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공동주택은요, 얘가 뭐죠? 아파트. 아파트는 표준이 없습니다. 아파트 여러분들이 KB만 딱 들어가면요, 전국 시세가 정확히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료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표준이 없다. 그냥 그대로 뭐 공동주택 가격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이 없이 그냥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공동주택 가격 그대로. 자, 이렇게 틀을 잡으시고요. 잡으시고. 그러면 이 틀에서 여러분들이 나 경험이 쌓여버리면요,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가 올라갑니다.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은 모두 틀린 말이잖아요. 얘는요, 표준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푸시면 이제 눈에 보여요, 이런 문제들이. 틀에서 묻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공시주체. 두 번째가 효력입니다. 각각 효력입니다. 다른 말로 적용 범위가 돼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본 틀에다가 항상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공시, 주체하고 효력, 땡땡. 그래서 얘를 잡아버리면 거의 문제가 다 풀린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안 풀리는 건요, 법, 연결시, 주질 마음먹고 이거 다 끄집어내버리면 손도 못 댑니다. 방법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니라면요, 요 선에서 다 풀려버리거든요. 가장 기본입니다.
1번, 2번. 1번은 뭐지? 공시주체. 2번은 뭐지? 효력. 공시주체, 효력. 똑같습니다. 공시주체, 효력. 공시주체, 효력. 공시주체, 효력. 예. 이렇게 틀을 잡는 게 좋아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근데 요거 네모되어 있죠. 자, 네모 찾았습니까? 네모 찾았죠? 이거 중요합니다. 네, 꼭 기억하세요. 자, 네모가 뭐죠? 잘 보세요. 네모 위에 뭐가 있지? 개별. 네모에 뭐가 있지? 개별. 토지이건 주택이건 개별자가 붙게 되면요. 이때 개별자가 붙으면 무조건 누가 된다? 시군구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개별자가 붙으면 무조건 시군구예요. 앞으로 이제 문제 풀면요. 개별자가 붙어. 개별 공시지가거든. 개별 주택가격은 개별자가 붙었는데 시군구가 아니면 무조건 다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개별자가 없잖아. 없으면요. 국토부 장관, 국장입니다. 강의에 또 국토부장 돼 있죠. 그래서 국장, 국토부 장관입니다. 개별자가 없잖아. 국장.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건 주택이건 개별자가 붙으면 뭐? 시군구. 아니면 국장.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꼭 국토부 장관. 그냥 틀렸네. 딴 거 보지 마세요. 정답이니까. 평균주택하면서 공시는 뭐지? 시군구 나다. 개별이 아니잖아.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서전합니다. 공시주체. 토지건, 주택이건 개별자가 붙으면 무조건 시군구. 개별자가 없으면 누구? 국장, 국토부 장관입니다. 얘도 전부 다 민감해요. 왜? 이 자체가 이거지. 큰 돈이 걸렸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야. 큰 돈이 걸려서. 그래서 어떡합니까? 만약 얘가 평가가 뭔가 불만이야. 얘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땅값이 불만이야. 민감한 겁니다. 이럴 때 어떡합니까? 이 신청 가능합니다. 이것마저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 어떻게 하죠? 행정소송이 있죠. 소송까지 가능하다. 전부 다. 왜? 돈이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든 이 신청은 되고 소송은 안 된다. 다 틀린 말입니다. 전부 다 가능합니다. 이 신청, 소송 모두 가능하다. 얘들이 나오면 또 이제 문장이 또 복잡해지는 건데 다시 이런 것들도 얘들은요 누구한테 하느냐? 개별자가 붙으면 무조건 뭐? 시군구. 개별자가 안 붙었다? 무조건 누구한테? 국장한테. 따라서 개별지가의 이 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한다? 바로 틀려버렸지. 개별자가 붙으면 무조건 뭐지? 이 신청은 뭐지? 시군구에 장애해야 됩니다. 시군구. 이거마다 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시한다. 이 신청, 행소송 모두가 뭐죠? 개별자가 붙으면 시군구 아니면 국장.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출제되었고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와버리면 그냥 딴 거 보지 마세요. 명백히 틀렸으니까. 여기까지가 공시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효력,
효력. 효력도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효력도요. 그럼 이제 표준지 효력은 뭐냐? 표준지가 뭐니까 대표성 있는 필지가 되고요. 감염 평가사가 표준지를 정하잖아요. 평가사가. 이때 표준지 효력은요. 강의부터 거기 네 가지 나와 있죠. 첫 번째. 이 표준지 가기 자체가, 지가 자체가 전국의 모든 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가 정보 제공. 지가 정보. 그래서 이제 정보 제공입니다. 지가 정보 제공입니다. 자, 토지 가격의 정보를 제공하고 두 번째, 전국의 모든 토지의 거래 지표가 돼요. 일반적 거래 지표가 돼요. 일반적인 거래 지표가 된다. 세 번째, 공적 지가 산정 기준입니다. 공적 지가 산정 기준이다. 혹시 괄호안 되어 있어요? 괄호 되어 있죠? 여기다가 적어줘요. 보상평가. 보상평가. 모든 토지의 보상금. 보상금은요. 보상평가는 무조건 표준지로부터 보상금액입니다. 그래서 보상평가는 개별지가 아닙니다. 예. 뭘로? 표준지로. 표준지 공책으로부터 보상금 매깁니다. 보상평가. 공적 지가 산정입니다. 네 번째. 자, 개별 지가 산정입니다. 개별 지가. 즉, 개별 공시지가 산정이다. 요거.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효력하게 되면 이 네 가지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개별지가 효력은요. 자, 얘만 나왔다. 누구지? 시군구. 왜 매깁니까? 세금. 네. 세금 부과입니다. 세금.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은요. 무조건 모든 세금은 개별지가입니다. 개별지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에 각종 부담금 공부해요. 부담금도 이걸로 부담금 매겨요. 부담금. 한 개는 제가 일부러 안 적었는데 암기를 위해서요. 한 개가 뭐냐면 국유지, 공유지, 국공유지, 사용료. 이것도 개별지가 기준입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가 개별지가의 효력이다. 모든 세금, 부담금은 개별지가로 매긴다. 다음에 주택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데 단독이 뭐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입니다. 이때 감정평가사관은 표준주택 가격은 효력이 뭐지? 오로지 예를 구하려고. 오로지 뭐지? 요겁니다.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입니다. 오로지 예를 구하기 위해서 표준주택 가격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효력은 뭐냐? 그게 두 가지인데요. 자, 얘가 공시되면요. 얘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단독주택입니다. 주택 가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 다음에 시군구니까 얘를 통해서요. 세금. 모든 세금, 조세부가. 국세, 지방세. 모든 세금은 개별자가부터요. 개별주택 가격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음에
공동주택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개별마다 시세마다 다 나오잖아요. 얘는요, 표준과 개별로 구분 안 하고 그대로 뭐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표준이 없습니다. 얘가 공시가 되면요, 이를 통해서 전국의 모든 아파트 가격, 공동주택 가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 그리고 또 얘를 통해서요, 모든 국세, 지방세, 세금 매기죠,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얘가 빼도 박도 못하는 기본털인데 얘만 딱 돼 있으면요,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리거든요. 기본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많은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하자면, 자, 지금 남북 관계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꾸 미사일 저 위에서 쏴야 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쪽에 자, 총대가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김정은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김정일이죠, 그죠? 김정일이. 예. 그 죽은 지 꽤 오래됐지만은요. 옛날에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 그때 우리가 뉴스 많이 봤잖아요. 원래 몸이 뚱뚱했잖아요. 예. 뚱뚱했습니다. 근데 그 김정일이가 사망하기 직전에는 제가 신문에 사진을 봤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살이 홀쭉 빠졌더라고요. 예. 너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이 쏙 빠졌어? 내가 물어보니까 김정일 말, 자기만의 다이어트 특별한 비법이 있대요. 그걸 저한테 알려주겠대요. 예. 그래서 드디어 김정일이가 저한테 자기만의 특별한 다이어트 비밀을 저한테 알려주겠대요. 김정일이가 저한테 다이어트 비밀을 공개한대요. 정일이가 비밀을 공개한대요. 정일이가 비밀을 공개한대요. 정일이가 공개한다, 암기권. 정일 공개. 정일이가 비밀을 공개한다. 위에 네번 얘기 돼 있죠. 그래서 정일 공개. 따라서 자, 정일이가 비밀을 공개한데 정일 공개. 정일 공개. 바로 돌리시면 돼요. 정일 공개. 자, 이제 정일이가 저한테 다이어트 비밀을 알려준다, 공개한다는데 이때 얘기합니다. 대충 알려줄까? 예,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히 알려줄까? 그러면 어떻게 자 정보를 받을까요? 대충이 아니고 뭐 상세히 세부적으로 받아야지. 되셨죠? 어떻게? 상세히 세부적으로. 예. 비밀을 세부적으로, 예. 비밀을 들어야지. 세부적으로. 따라서 세부적으로 세부, 세금, 부담금 모두 개별직 겁니다. 표준주택 한계이기 때문에 오로지 개별주택 가격 구합니다. 개별주택 가격. 자, 근데 김정일이가요, 살아 생전에, 이거는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자를 밝혔을까요? 안 밝혔을까요? 엄청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뭐가 있죠? 기범조. 기범조. 예. 그러니까 여자를 엄청 밝혔다면 김정일은요, 정조가 있는 놈이다, 정조가 없는 놈이다. 정조가 없는 놈이죠. 정조. 예. 정조가 없는 놈이네. 정조가 없다. 정조. 예. 정조. 그래서 정조. 오, 얘도요. 정조. 똑같네. 똑같네. 따라서 개별주택 가격과 공동주택은요, 둘 다 정조가 없다. 정조. 정조. 정보 제공 조세부가 정조. 정조. 똑같습니다. 그래서 효력도 일단은 뭐지요? 자, 이렇게만 틀 잡아버리면 한눈에 빨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일이가 비밀을 공개해서 정일 공개 표준지 효력입니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개별지가 정조가 없대. 정조. 무슨 효력?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 틀을 잘 잡으시면, 요 틀을 잡아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스위치, 그죠? 534페이지부터 보시게 되면 목참 확인할게요. 535페이지. 제1절. 토지 가격은요. 자, 네멀번 표준지 나왔죠. 표준지. 두 장 넘어가요.
2장 넘기니까 539페이지 네모 1번 개별지가. 자, 짚어 봅니다. 표준지하고 개별지가.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자, 이어서 2장 넘어가요. 543페이지. 제2절 주택가격은요. 네모 1번 단독주택은 다시 1번 표준주택. 한 장 넘겼어요. 2번 개별주택. 짚어 볼까요? 단독주택은 다시 뭐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입니다. 한 장 넘어가요. 네모 2번 공동주택은 표준이 없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잡으면서 항상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지? 공시주체가 누구냐? 효력이 뭐냐? 이 틀에서 이제 차근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거야. 그때는요, 어떻게 5번 나왔다면요, 한 번쯤은요,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나와요. 예. 그런 문제는 전부 다 주신들이 아예 마음먹고 법, 영, 표절 뽑아내버리면 이때는 문제는 불가항력입니다. 예. 아주 가끔. 여기까지 자, 틀을 잡으시면서 공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마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가 다 끝났는데요. 안내 받으셨죠? 다음 주가 5월 1일 수요일인데 근로자 날이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요 날은 따로 수업 없다고 그러죠. 없고 5월 8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예. 요때부터 5월 달 어떤 과정이죠? 요약집입니다. 요약집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충분히 그 4월 말 중에 원고 책이 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5월 달부터는 요약집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5월 달에 8일 날 뵙기로 하면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